호연지기. 호연지기 하면 이제 두부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시기가 떠오릅니다. 두부는 낙양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화도시인 낙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4살, 15살 됐을 때 낙양의 문단, 낙양이면 당대 최고의 문화도시니까 그 문단이면 최고의 문단 아닙니까? 최고 높은 수준의 문단인데 거길 출입했어요. 청소년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를 쓰고 하면 그곳에 기라성 같은 그 대단한 시인들, 대단한 문인들이 이 두부를 칭찬하는데,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넌 틀림없이 옛날 한나라 때 글 잘 썼던 반고, 양문 같은 대단한 시인, 대단한 문장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낙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파 만권서 그 만권의 책을 쫙 읽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더 책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납니다. 옛날에는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여행한다. 독 만권서 행 만리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험적으로 옛날 사람들 책을 다 읽어서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쫙 하는 거죠. 명산대천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호연한 기상,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리고 그 명산대천 사이사이에 있는 명인들을 만나가지고서 자신의 지식, 아직은 선험적인 지식이 허약한 지식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바로잡고 도량을 넓히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20살 될 때, 20살 딱 된 두부가 여행을 당시 이제 여행 호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개원 성세니까 아주 그냥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근데 특별히 여행의 호조건이 뭐냐면 이게 KTX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대운하가 쫙 열렸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남방으로 건너가 수양제가 그 대운하 파다가 망했지만 당나라가 고스란히 그 이제 혜택을 본 거죠. 결국 대운하를 타고서 그냥 다 저 남방까지 합니다. 쉽게 가가지고 곳곳에 명성 고적을 전부 돌아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르죠. 머릿속엔 만권의 책, 가슴엔 호연한 기상이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25대 낙양에서 치러진 과거심을 다 풀어오기 위해서 뭐 하필 유여신이니까 그냥 분만 됐다 하면 귀신이 뭐 신이 돕는 데 됐으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딱 과거심을 부르죠. 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부가 왜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의론이 분분한데, 그런데 그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시 또 여행 떠납니다. 여행 떠나가지고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벗을 만나서 자신을 바로잡고 자신 안에 있는 뭐 열패감, 또 뭐 좌절감, 과거 시험에 따른 그런 뭐 실망감 이런 것들 전부 다 쓸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동학태산에 올라요. 동학태산에 착 올라요. 그 이제 태산 밑쪽에 아버지께서 거기서 벼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제가 실패했지만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동학태산을 탁 올라가면서 그 동학태산에서 멋진 시를 남깁니다. 그 시에 그 두부의 젊은 두부의 호연한 기상이 거기에 쫙 서려 있습니다. 두부 일생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환란의 시절, 그 전쟁의 시절, 그 위태로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호연한 기상이 이제 그를 쫙 붙잡아주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시의 완성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 호연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는 두부의 대표적인 시 망학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종부여하. 대종은 태산입니다. 태산은 대저 어떠한가. 제로 청미료, 제나라와 누나라에 걸쳐서 청미료, 미료는 끝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요자가 완료란 뜻이니까 그 푸르름이 끝도 없구나. 조화, 종신수, 조물주, 조화는 조물주죠. 조물주가 종자가 이게 쇠복종자지만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모든 뜻이 있어요. 신수, 신령하고 수려함을 모아놓았다. 조물주가 이 태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아주 봉우리마다 빼어나고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봉우리들을 한데 모아놨다. 음양할 혼요라. 음양은 산의 북쪽, 양은 이제 음양하면 음은 산의 북쪽, 양은 산의 남쪽이죠. 그 음양, 산의 북쪽과 남쪽이 할은 나누다는 뜻이고, 혼효,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새벽이고 한쪽은 저녁이고 한쪽은 새벽, 그만큼 산이 넓다는 뜻입니다. 탕흉
생칭훈이라. 근데 그 산 올라가는데 탕중, 이 탕은 씻을 땅자입니다. 가슴을 탁 씻어. 태산에 부는 바람이 가슴을 싹 씻어내 그래. 그곳에서 이제 생칭훈이야. 칭훈은 높은 구름입니다. 태산에 있는 높은 구름, 그것이 가슴에도 일어나. 결자 입귀죠. 결은 터질 결자. 자자는 이제 눈자위, 눈 옆에 그 눈자위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힘주어서 바라보는데 그 눈으로 입귀조에 태산에 날아가는 돌아오는 새들이 빨려 들어올 정도. 회당 능 절정. 내가 반드시, 회당하면 반드시 뭐뭐 하겠다는 뜻입니다. 능 올라간다. 절정, 절정을 여기서는 태산 꼭대기를 가리키죠. 내가 반드시 태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지금 중간에 태산 올라가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막 눈자위가 터질 듯이 그냥 그렇게 결결인 눈으로 바라보는 곳, 그곳이 이제 태산 정상인 거죠. 내가 저 태산 꼭대기 꼭 올라간다. 일남 중산소. 그래서 그 태산 꼭대기에서 일남할 것이다. 한번 쫙 볼 것이다. 뭘? 중산소. 중산 여러 산봉우리들, 여러 산봉우들이 자그마한 것을 내가 한번 쫙 굽어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등산하겠다고요?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한번 쫙 바라보겠다고요? 그건 단순한 등산이 아닙니다. 이 태산, 망악할 때 악자가 이제 태산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태산은 뭐라고 불려요? 동악으로 불리죠. 동악. 동쪽에 있는 산, 동악. 중요한 이 중국의 지리 개념 중에서 오악이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을 따서 이제 각각 산을 하나씩 배치하는 거죠. 이제 음양오행설에 따라 나온 건데 이것이 중요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천하에 큰 공을 세우면 그런 이 오악이 올라서 하늘에 제사를 하죠. 그리고 하늘은 이제 그에게 신권을 줘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근데 이 오악, 그러니까 동악 태산이죠. 동쪽에 산동성에 있는 서악 화산, 저기 저 산서성 섬서성에 있는. 그다음에 또 북악은 항산, 저 밑쪽에 호남에 있는 형산, 가운데 소림사로 유명한 숭산, 이렇게 있는 5군데인데 이 오악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산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 어디예요? 동쪽에 있는 동악태산이에요. 동악태산, 태양이 떠오르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반고의 창세설을 보게 되면 반고라는 거대한 이 거인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는데 그 머리가 동쪽이었어.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태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산은 오악 중에서도 독존입니다. 독존. 오악 독존. 오악 중에서 가장 홀로 존귀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태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등산이 아니에요. 이건 태산의 이 지존의 독존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도 태산처럼 독존의 자리에 오르겠다. 나도 태산처럼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으뜸의 존재가 되겠다. 이런 걸 이제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오악 독존. 그 독존에 이제 바로 두보가 과거 시험 실패해가지고 절망감에 빠졌던 두보가 그걸 올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이 태산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자기 열패감, 열등감 이런 걸 싹 쓸어내버려. 그때 거기에 이제 뭉게뭉게 태산의 구름을 닮은 희망의 구름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결인 눈으로 그냥 눈자위가 터질 듯이 쫙 태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태산 꼭대기는 별로 안 높아요. 이게 1545m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거기 쫙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쫙 세상을 선포하는 거죠. 호이땅 링주딩 일란 중산 시야오. 내가 언젠가는 태산 꼭대기 올라간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면서 바라봤던 수많은 봉우리들, 막 수려하고 신령스럽게 보이는 그 물봉우리들, 까마득한 봉우리들, 어쩌면 저게 나보다 먼저 앞서갔던 위대한 시인들, 위대한 정치가들, 저런 사람들 내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내가 꼭대기에서 그 봉우리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존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꿈을 이제 세상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분은 과연 그의 선포대로 그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의 왕국에서, 어떤 왕국? 시의 왕국이죠. 시의 왕국에서 최고의 자리, 태산처럼 우뚝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존의 자리, 시성이니까.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후대의 이제 젊은 모든 시인들이 전부 다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를 추앙을 하죠. 25 나이에 두보가 태산을 올라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호이땅 링쥐딩 일란 중산시오, 이 구절은 말이죠, 지금도 태산에 가면 계속 감돌고 있어요. 여러분 태산 가보셨어요? 태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청도로 가가지고, 청도 1시간이면 서울 뭐 저기 저 인천공항에서 1시간이면 가죠. 거기서 이제 열차 타고 가면 한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태산에 지금도 두보의 목소리가, 그때 지금부터 1300년 전 두보의 목소리가 계속 감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산은 화강암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막 매끈한 절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근데 그 바위마다 아주 큰 글자들이, 멋진 이 아주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산을 서예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자주 많이 쓰여진 그 글자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두보의 시 마지막 구구절, 회당능절정 일남중산소. 여기에도 회당능절정, 저기 일남중산소, 회당능.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을 올라가는 중국인들이 전부 그 시를 다 아니까 그 시를 다 보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쪽에서 호이땅링쥐딩, 저쪽에서 일란중산샤오, 이쪽에서 호이땅링쥐딩 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 곳곳에서 이제 이 시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목소리? 예, 두보의 목소리예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새벽 2시쯤 되면 산을 올라갑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태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제 낮에는 케이블카가 운행되지만 그때는 케이블카 운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단으로 구절양장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 그거 쉬지 않고 한 4시간 열심히 올라가면 거의 태산 꼭대기, 이제 그 일관봉, 태양을 맞이하기 좋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동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시를 외우는 거죠. 중국 젊은이들이 토이땅링 쥐딩 일란 중산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도 이 태산처럼 우뚝한 존재,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우뚝한 존재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이 두보의 이 망학이라는 시가 호연한 기상을 담은 시로, 대표적인 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을 가지고, 인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깃발 같은 시가 바로 이 시고, 맨 마지막에 두 구절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하고 있죠. 회당, 능, 절정, 일남, 중산소. 여러분도 이제 가족들 데리고 한번 꼭 거기 태산에 가서 자녀들한테 이 두보 얘기 들려주시고, 두보의 식구도 한번 외우게 해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한번 먼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당, 능, 절정, 일남, 중산소. 일남, 중산소는 중국어로 아주 쉬워요. 일남을 이란이라고 합니다. 일란, 네, 일란. 중산은 똑같이 중산이에요. 중산 조금만 세게 읽으면 돼요. 소는 샤오, 일란, 중산, 샤오. 이렇게 쉽습니다. 이거 한번 쫙 읽고 그 꿈을 세상에 선포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훨씬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중산 마치면 내려오면 태산 바로 밑에 남쪽에 곡부라는 유명한 공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자님 쫙, 인류의 스승인 공자님 쫙 돌아보면서 그의 교훈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면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200의 조발백제성, 그리고 두보의 등고, 망학. 예. 백제성, 유서 깊은 백제성에 찾아가서 우리가 백제성을 두루 여행하고 그곳에서 산생된 멋진 시들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늘 유쾌하게 지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 어려운 시기, 불행한 시기를 지날 때면 어쩌면 200의 유쾌한 시가 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주 이과 만종산, 칭조 이과 완총산, 이 200의 유쾌한 시에서 용출하고 있는 그런 즐거운 환희의 정서로 여러분의 삶을 잘 또 이겨나가고 다시 또 멋진 여행을, 순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보가 그 슬픈 시, 등고시를 썼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지 않고 장한 정서로, 장엄함으로 그 슬픔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듯이 여러분도 씩씩하지, 장강, 부진 장강 곤곤대, 힘차게 세차게 이르는 장강의 기세처럼 여러분 그 슬픔의 터널을 빠져나오시고 씩씩하게 그
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